네, 반갑습니다. 저는 항공정비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에서 지금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그 전에는 육군에서 헬기정비사로 근무했던 소지훈입니다. 네, 제가 원래는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했는데요. 그 운동이 어렸을 때부터 하니까 제가 좋아하는 건지 제 특기인지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 조금 어려운, 그러니까 운동을 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게 한 고등학교 2학년 때인 것 같은데, 그때 조금 더 나에게 맞는 직업은 무엇일까 라고 생각하다가 이제 직업 설명 같은 것을 이제 학교로 찾아오신 분이 항공정비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때 요게 저한테 맞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선택을 했고, 그 선택에 지금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항공정비사가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영어이고요. 그 다음에 성향 중에는 꼼꼼함, 그리고 정직함, 그리고 책임감,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영어가 필요한 이유는 항공정비를 하기 위한 매뉴얼이 전부 다 영어로 되어 있고, 그리고 항공기를 제작하는 회사, 그리고 그 회사들과 대화하려면 영어를 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성향 중에 꼼꼼함은, 항공기는 약 10만 개 이상의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정비를 하시려면 꼼꼼하게 하나하나 보시는 그런 꼼꼼함이 필요하고요. 사람들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책임감이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정직함은 그러니까 사람은 일을 하다 보면 나태해질 수도 있고, 또 잘못 건드려서 고장난 부분을 감출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을 감추게 되면 역시 사람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잘못해도 바로 이야기할 수 있는 정직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항공정비사의 단점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우리 학생들이나 또 많은 분들이 항공정비사는 위험한 직업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위험한 일은 거의 없고요. 항공정비사는 기본적인 단점이 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항공정비사는 밖에서 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새벽에 일하게 될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항공정비사의 단점은 시간과 날씨라고 볼 수 있는데, 시간은 365일 24시간 뜨고 내리기 때문에 누군가는 새벽에 일해야 되고 밤에 일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날씨의 경우에는 비가 오는 날도, 그리고 눈이 오는 날도, 그리고 더운 날도 밖에서 일해야 되고, 우리가 눈이 온다고 비가 온다고 해서 우산을 쓰거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단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장점은 사실은 항공정비사를 하시는 분들의 기본적인 성향은 항공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항공기 곁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고, 그리고 항공사에 가면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데, 여러 가지 혜택 중에 여행을 좀 자유롭게 간다거나, 또는 거기 항공사에는 여러 가지 혜택 중에 교육을 조금 지원해 준다거나 이런 혜택들이 많기 때문에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야기하자면, 항공정비사는 생각보다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직업이에요. 이유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을 대체할 수 없는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을 오래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는 것이 또 하나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일하면서 극복해야 되는 일은 이제 아까 얘기했던 언어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그보다 항공정비사가 되기 전에 극복해야 되는 게 더 많습니다. 항공정비사가 되면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일하는데 크게 극복해야 되는 게 없을 거라고 봐요. 다 하나가 있다면, 내가 하는 기종의 항공기를 계속 공부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고요. 그 전에, 그러니까 항공정비사로 오기 전에 그 기본적인 스펙을 가지는 것이 사실 극복해야 되는 어려움 중에 가장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영어,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학력, 그리고 자격증, 그리고 군필, 요 네 가지가 필요한데, 요 네 가지를 다 준비하는 과정이 사실 항공정비사를 들어가기 위한 그런 극복하는 과정
사이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극복만 그러니까 이 단계만 넘어가면 사실 정비사가 된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뭐 이직을 한다거나 또는 일하면서 또 자기가 성장을 하고 싶다거나 이런 것들은 자기가 선택해서 할 수 있고 뭐 큰 극복할 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항공정비사가 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게 가장 큰 극복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무전기를 떼야 되는 미션이 있었는데 미션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항공기마다 이제 무전기가 있고 무전기가 문제가 생기면 무전기를 이제 장탈을 해서 수리를 맡깁니다. 그 과정에서 무전기만 뺐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의 영역을 건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초급 정비사다 보니까 자기가 건드린 건 인식했지만 어디 부분이 문제가 생긴지에 대한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쓱 보고 아 괜찮구나 하고 이제 자기 무전기만 교체하고 새로운 무전기로 장착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비행이 시작됐는데 비행기 한 대가 떴다가 바로 내려오는 거예요. 저희 이제 헬리콥터니까 그러니까 고정이 일반 비행기는 올라갔다 내려오면 굉장히 큰 손해지만 헬리콥터는 그냥 올라갔다 내려올 수 있거든요. 내려왔는데 그 조종사가 뭐라고 했냐면 고도, 속도가 그러니까 계기판에 표시가 안 된다. 그냥 계속 0이다. 0인 상태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라고 얘기했는데 그 전에 바로 전에 정비했던 것이 무전기 교체였거든요. 근데 그 무전기 교체하면서 이제 그 친구가 건드린 것이 관이었어요. 플라스틱 관이었는데 그 관을 건드리면서 관이 이렇게 빠진 거죠. 근데 그 관이 빠졌는지 사실은 육안으로 보기 전에는 그러니까 빼보기 전에는 잘 모르는 상황인데 이거를 이제 건드리고 나서 바로 다른 정비사들한테 이야기해서 문제를 해소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괜찮네 하고 항공기를 올려 보냈더니 속도와 고도가 표시가 안 된 거였습니다. 만약에 조종사가 아무 생각 없이 비행을 그냥 했다면 자칫하면 예를 들면 사실 그러니까 바다 근처로 가면 하늘하고 바다가 구별이 잘 안 되거든요. 그 상태에서 고도 속도가 표시가 잘 안 된다면 잘못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는데 다행히도 조종사는 바로 내려왔고 정비사들도 그걸 보고 바로 조치를 해서 그 문제를 해결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뭔가 잘못했다라고 판단이 되거나 또는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 판단이 되면 바로 이제 정비사에게 이야기하거나 정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한번 크게 사고가 날 뻔한 적이 있었죠.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항공정비사가 되기 위해 넘어야 되는 단계가 있었잖아요. 그 단계에서 한 번에 우리가 취업을 못하거나 또는 한 번에 성공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가르쳤던 제자들의 대부분을 보면 그 중에 잘된 친구들을 보면 한 번에 된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도전해서 된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친구들이 지금 훨씬 잘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만약에 원하는 직업, 원하는 진로에서 요 진로를 가기 직전에 약간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꿈이 있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도전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